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재밌다의 권용입니다. 곰돌이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남돌과 여돌의 차이입니다. 빠밤. 저희가 계속해서 퀸덤과 킹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제가 시청률을 찾아보니까 퀸덤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 0.6, 높으면 1.0 정도가 나오고요. 킹덤 같은 경우에는 낮으면 0.4, 높으면 0.6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비교해보니까 킹덤의 최고 시청률이 퀸덤의 최저 시청률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 시리즈 중에 최애 작품을 킹덤 시리즈로 꼽았을 만큼 작품의 퀄리티, 무대의 퀄리티는 킹덤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번 때도 꼽았다시피 이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아이돌의 성별 차이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이제 보통 아이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자 아이돌이든 여자 아이돌이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돌을 아주 좋아하는 팬들이나 아니면 아이돌 업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돌의 성별 차이가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퀸덤 프로그램에서만 봐도 컴백쇼를 제공해준다고 하니까 아이돌들이 이런 것들은 남자 아이돌들만 가능한 거였는데 라는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고척돔, 잠실 이런 큰 규모의 콘서트장은 남자 아이돌이 아니고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잘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빅뱅이 군대 가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고척돔에서 콘서트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고척돔처럼 큰 규모의 공연장을 채울 수 있는 그룹이 예를 들어서 BTS, 엑소 이런 그룹들이 있고 워너원이라든지 빅뱅도 돔을 채울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됐었는데 여성 아이돌 그룹은 한 팀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남자 아이돌이 더 많은 화력을 가져올 수 있다, 더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상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는 킹덤이 퀸덤에 비해서 한참 저조했잖아요. 이런 이유들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돌의 성별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더 깊게 분석해 보려고 해요. 아이돌 업계의 수익 구조를 분석해보면 여자 아이돌들은 음원에 비례해서 수익을 얻고 남자 아이돌들은 음반에 비례해서 수익을 얻어요. 사실 정확히는 음원이나 음반 모두 수익이 많이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면 음악을 소비할 때 음반을 사서 소비하진 않잖아요. 요즘에는 대부분이 스트리밍으로 듣고 스트리밍도 다운로드를 받는 형식보다는 무제한 스트리밍 구독권 같은 거를 결제를 해서 음악을 듣는단 말이에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는 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 형태의 팬 활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음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반을 많이 듣지 않는 현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2만 원 정도 되는 음반을 산다는 거는 팬 활동에다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앨범을 구매하게 만들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살펴보면요, 포토카드라는 걸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서 같은 앨범인데 에디션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따로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흔히 드래곤볼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포토카드를 전부 가지고 싶다, 이거를 산술적으로 몇 장의 앨범을 구매해야 되는가를 찾아보니까 NCT의 경우라고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200장 정도를 구매를 해야지 전 멤버의 포토카드를 확률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앨범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짜는 게 훨씬 아이돌들한테 수익성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 아이돌들은 음반 중심이 되고 여자 아이돌들은 음반 중심이 안 되는 이유는 남자 아이돌들한테는 돈을 써주는 팬들이 좀 더 많다는 얘기고 여자 아이돌들한테는 그런 팬층이 좀 얇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열성적인 팬의 수가 얼만큼 되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이라고 할지라도 앨범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이번에 새로운 노래 나왔구나 그러고서 음악을 듣는 정도로 그치는 것 같아요. 남자 아이돌들은 팬덤층이 공고하기 때문에 매니아 팬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적은 사람이라도 크게 좋아할 수 있는 자기 그룹만의 특수한 컨셉을 확고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가는 편이고 여자 아이돌들은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들이 좋아하는 비슷한 결의 컨셉을 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남자 아이돌에만 이렇게 크게 팬덤이 형성되는 걸까요? 아이돌의 주된 팬층이 이성으로 국한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진화 심리학을 끌고 와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화 심리학이 뭐냐면 생물의 심리적인 작용이 진화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학문인데, 그 학문 내에서 세부적인 주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주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성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의 경우 이제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자신의 유전자를 잘 퍼뜨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결정해야 되는 심리학적 기제를 진화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그 심리학적 기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배우자로 선택받는 사람도 만족시키기 위한 형질들을 진화한다라는 부분이 성선택이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진화 심리학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수컷의 경우에는 임신을 하는 기간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배우자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이 자기의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리는 일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암컷보다 바람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은 또 다른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배우자를 만나는 게 실질적으로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리는데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암컷 같은 경우에 수컷보다 바람기가 적고 한 수컷과 교류를 밀접하게 갖는 거를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팬 활동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는 일이잖아요.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과 되게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돌 팬덤에 적용을 해보자면, 주로 여자 아이돌의 팬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여자 아이돌만 좋아하지 않고 여러 여자 아이돌들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남자 아이돌들의 팬덤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기보다는 한 남자 아이돌만 딱 찍어서 계속 좋아하는 방식으로 팬 활동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진화 심리학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이돌과 팬 간의 교류를 유사연애적인 측면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서비스되고 있는 것 중에 버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버블이 뭐냐면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하는 일종의 소통 창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아티스트는 단체 톡방이고 팬은 개별 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팬은 아티스트와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아티스트는 다양한 팬들과 소통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저는 아이돌과 굉장히 깊이 있게 친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류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유사연애의 한 형태일 수 있겠다라고 봤고요. 비슷할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는데, 흔히 아이돌 업계에서 덕후놀이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완벽한 사람들은 범접하기 힘드니까 오히려 덕후들이 많이 안 생기고, 조금 어딘가 좀 닿을 수 있는 면들, 일상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더 많은 인기를 얻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사귀는 느낌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팬이 자기 그룹의 고정 팬덤이 돼서 지속적으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남자 아이돌의 경우에는 대중성보다는 팬덤을 늘리는 데 더 집중하는 편이 됐어요. 방송 프로그램을 나간다든지 콘서트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팬덤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남자 아이돌들이 출연하게끔 하는 유인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자체 콘텐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팬덤을 늘린다는 형식보다는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아이돌들에게 킹덤을 출연하고자 하는 유인은 별로 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킹덤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당시 섭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온 기사들을 살펴보면 몬스타엑스라는 그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연을 고사하기도 했었고요. 킹덤 레전더리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섭외에 계속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예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킹덤 같은 경우에는 출연진을 섭외해서 제작에 들어가긴 했지만,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대중성을 가지고자 하는 유인이 적기 때문에 음악방송 1위를 한 아이돌들임에도 실제로 음원 차트에서 그렇게 높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었던 아이돌들이 많이 출연한 편이고, 이에 반해 여자 아이돌들이 출연했던 킹덤 같은 경우에는 음원 차트든 음악방송이든 어디서든 굉장히 핫했던 그룹들이 많이 출연을 해서 훨씬 더 인기가 많았었던 점이 있었죠.
지금까지 해주셨던 설명은 어떻게 보면 팬들이 어떻게 집중될 수 있나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보거든요. 반면 대중이 어떻게 이들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젠더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맞을 것 같더라고요. 학자 중에 토마스 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성을 하나로 해서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지금까지 현대사회에서 성별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사실 아이돌들을 대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음원 시장에서 성적을 내는 것들을 비교해보면 힙합, 아이돌 음악, 뭐 발라드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역할이라는 게 딱딱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힙합은 남자의 경우가 많고,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인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여자 아이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남자는 거칠고 강하고 뭐 야성적이어야 된다, 그게 사실 힙합의 정신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인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여성은 좀 더 차분해야 된다, 뭐 귀여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투영할 수 있는 여자 아이돌들에게 대중이 쉽게 반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흔히 소비해왔던 남성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좀 여리여리하다던가 아니면 좀 가냘프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대중들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고도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는데 음원 차트에서 상위 10위 정도에 드는 아이돌 중에서 뭐 여자 아이돌도 많고 남자 아이돌도 많고 이렇게 골고루 분배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음반 같은 경우에는 10위 안에 아이유라는 가수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남자 아이돌이라는 게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이럴까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더 증명해야 될 부분이 많은 학문 분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틀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남자 아이돌과 여자 아이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